안녕하세요, 브레이크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많이 혼란스럽죠? 금은 5,000달러 주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은은 전저점을 한 차례 이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끝난 건가? 이러고 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반등 시작인가? 이런 의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요, 판단을 너무 빨리 내려서 손실 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좀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시장을 관찰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구간을 상승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조정 사파가 시작될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을 큰 틀에서 먼저 그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요, 재료와 금 차트 기준으로 4파 조정이 어디까지는 정상 범위인지, 그리고 어디부터는 해석을 조금 달리 바꿔야 되는지를 가격과 기간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기준만 정리가 돼 있어도요, 지금처럼 흔들리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매매는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준점을 하나 잘못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반부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갈게요. 오늘 영상은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나만 헷갈리는 건가? 나만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요,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는 4파로 볼 수 있고 어디부터는 해석을 바꿔야 되는지 이 기준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은 가격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를 재료와 차트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보다는요, 그 재료들이 지금 금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구간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으로 먼저 해석돼야 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 조정의 핵심은요, 금이나 은 재료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과열이 된 자산부터 먼저 영향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오씨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슈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자산들의 에브리띵 랠리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 위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니까 가장 과열되어 있던 자산부터 급격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급락은요,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상승을 한번 식히는 과정에 더 가깝고요. 여기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속적인 증거금 인상이 겹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부터 증거금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2월 6일부터는 또다시 금 증거금 비율을 9% 그리고 은을 18%로 인상을 했어요. 이건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요, 이미 과열되어 있던 시장을 건드린 하나의 트리거로 보는 게 맞아요. 증거금 인상이 작동하는 방식은 항상 같거든요. 레버리지 축소를 하고요. 추가 담보 요구를 하게 되면 강제 청산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돼요. 이 과정은 항상 고점 과열 구간에서만 크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은 시장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미 과열되어 있었던 구간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에 글로벌 이슈도 하나 겹쳤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던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재건 관련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역시 안전자산 수요를 꺾었다기보다는 유동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흔드는 재료였어요. 결국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이 공통적으로 건드린 게 딱 하나, 바로 유동성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급락 직후에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공포가 엄청 컸고요. 최근에는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증시랑 암호화폐가 반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요, 조정 구간에서 흔히 나오는 재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금의 상승을 지지하는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게 최근 나온 로이터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금과 은 모두 사상 최고가 갱신 전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사들 중에서도요, 올해 말까지 금 가격이 6,000달러를 넘긴다는 곳이 이렇게 5개로 늘었고요. 일부 투자사는 최대 6,30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더 오른다가 아니라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지금 오르냐 내리냐보다는요, 4파의 특징,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형태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한번 판단이 틀어지게 되면요, 이후에 계속 대응이 꼬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면 끝이에요? 여기 깨지면 끝난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면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4파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구간은 오르냐 내리냐 이걸 맞추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파동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형태예요, 형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헷갈리지 않다면 지금 파동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4파를 가격으로만 보게 되면요,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낙관적이 되고요,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메가사이클 5파 안에 있고 그 안에서도 중파동 3파가 과열이 된 이후라면요, 4파는 더더욱 형태를 먼저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교대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2파가 단순하면 4파는 복잡해지고요, 2파가 급하면 4파는 느려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원칙을 이번 금 상승 사이클에 2파에 적용을 해보면요, 2파는 이렇게 하락이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게 위아래로 반복되면서 전형적인 지그재그형 2파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4파는요, 2파와 정반대로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파는 지그재그처럼 단순하게 빠지기보다는 횡보 또는 삼각형, 복합 조정 이런 것 같은 형태로 시간을 소비하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으로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4파를 판단해야 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특징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전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고요. 이 기준들은 뒤에서 실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거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과 겹치지가 않아요. 특수한 조정 패턴을 제외하고는요,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이랑 겹치게 되면 4파의 해석은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2파와 4파는 서로 교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파가 단순하면 4파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4파에서는요, 모든 조정 패턴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조정 패턴이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4파가 3파의 상승의 절반 부분인 50% 이상을 되돌리게 되면요,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4파가 아니라 구조가 달라졌는지를 의심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파 시간과 깊이는요, 2파와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2파에서 가격 조정을 크게 주게 되면요, 4파는 오히려 시간을 길게 쓰고요, 2파가 가격 조정이 크지 않으면 4파는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항상 묶음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4파에서 실제로 나오는 형태들을 보게 될 건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억도 안 나실 거니까 그냥 지금은 눈으로 익혀두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건 횡보형 조정이라 하는데요,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지만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시간만 소모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각형 패턴인데요, 이건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가깝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 조정이에요. 복잡하죠. 이건 사람을 정말 가장 지치게 만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맞게 보고 있는데 자꾸 타이밍을 틀리게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어려운 이유는요, 단순해요.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재료는 계속 엇갈리고요. 반등도 자주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안 빠지네. 야, 여기가 저점인가 봐.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파에서는 이런 판단이 가장 많은 실수를 만드니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사파는 맞추는 파동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사파는 예측의 파동이 아니라 기준과 관리의 파동이다. 이 말이 와닿는 분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남들보다 한 단계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버는 사람보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실제 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하나를 먼저 정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 4파의 되돌림 기준을 설명드릴 때 기준점을 실수로 잘못 잡아서 1파 시작부터 3파 고점까지 잡고 설명드렸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3파 저점부터 3파 고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되돌렸느냐, 이걸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요, 4파에서 열려있는 가격 구간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1차 범위는 0.236부터 0.38이 되돌린 구간인데요. 여기가 4,095, 여기 4,095부터 4,680달러고요. 2차 범위는 하나 아래 구간인 0.38에서 0.5 구간이고요. 여기는 3,620달러 정도에서 4,095달러 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3차 범위는 0.518 또는 그 아래로 확장이 된 구간인데요. 여기는 3,620달러 아래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기까지 간다는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나누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 차트의 위치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메가사이클 5파가 진행 중인데요. 그 안에서 중파동 3파 구간이 확장이 됐고, 최근 급락은 중파동 3파 내에 소파동 3파의 종료 가능성을 알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게 정상적인 4파 조정인 거냐, 아니면 아예 구조가 바뀌는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4파 기준을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돼요. 먼저 3파 대비 0.236에서 0.38이 되돌린 구간에서는요, 변동성 확대나 반등과 하락, 횡보, 그리고 캔들에서의 윗꼬리, 아랫꼬리 출현 모두 정상적인 4파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약한데 더 가는 게 맞아요? 이거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판단이 흔들리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먼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이 왜 4파 초기에 가깝다고 보냐면요, 보통 4파 초반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밀리지 않고요, 반등이 자주 나오면서 사람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요, 재료도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위아래로 계속 에너지만 소모하거든요. 지금 금 차트가 딱 이 모습이 가까운데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4파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질문에는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 묶어서 봐야 돼요. 되돌린 구간이 0.5 구간에 근접을 하는지, 연속으로 하락하는 구조인지, 반등이 나와도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지, 무엇보다 4파의 형태가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지, 이런 조건들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4파 해석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바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현재는 이 조건들이 모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이 아니라 점검 단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참고로 하나만 더 체크해 보면요. 금과 은 모두 지금 월봉 RSI가 아직 9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과거 강세장에서도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올 때는 RSI가 최소 60대 근처까지 내려오고 나서 구조가 정리가 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반등이나 하락을 추세 전환, 그러니까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으로 너무 빨리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보조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얼마까지 가냐를 말할 구간이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정리하는 구간이다. 이거예요. 이 차이가 매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구간은 상승이 끝났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기준이고요. 확신이 아닌 관리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4파가 끝날 때까지 지금 같은 기준으로 계속 점검을 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두시고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를 한번 짚고 갈게요. 이거는 매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방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수는요. 반등을 확인이 아니라 결론으로 써버리는 거거든요. 4파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나와요. 오히려 반등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안 빠져.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기준이 없이 들어갔다가 조금만 흔들리면요. 다시 불안해지고요. 또다시 결론을 바꿔버리거든요. 4파에서 반등은요. 시간과의 싸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특정 가격 하나에 모든 판단을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만 지키면 가. 아니야. 여기가 깨지면 끝이야. 그런데 4파는 가격 하나로 판정이 나는 그런 파동이 아니에요. 형태, 시간, 구조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인데 가격 하나만 보고서 판단을 해버리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그냥 바사삭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4파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손실 자체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계속 바뀌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요. 남들보다 빨리 맞추려고 하는 욕심이거든요. 4파는 누가 먼저 맞추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파는 확인이 점점 쌓이면서 진행되는 파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이런 조급함이 가장 큰 손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반등은 결론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 중 일부다. 자, 두 번째는 가격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맞추는 것보다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하다. 4파에서는요,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다음 파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구간은 상승이 끝났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방향을 맞추려고 덤빌 자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으면 시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내가 판단한 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너무 빨리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엘리어트 4파라는 건요.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내는 파동이 아니고요. 4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점검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갈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지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 기준이 잘 잡혀 있으면요. 시장이 흔들려도 잘 버틸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작은 변동에도 판단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제 채널에서는 가격을 예측해서 얼마에 사고 팔아라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기준을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이 4파가 끝날 때까지 같은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지금처럼 헷갈리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지금 구독해 두시고요. 흐름을 계속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에요. 이상 브레이크였습니다.